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 가격이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정해진 건 좀 됐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의 신청이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 공시지가가 너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 날짜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월 29일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어디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본인이 등기를 치거나 어떤 관련이 있는 물건이 있는 해당 구의 세무과에 연락을 해야 돼요. 지방세는 구청의 세무과, 국세는 국세청. 이게 쉽습니다. 어디가 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두면은 이제 전화를 해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토스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보세요. 일단은 간략히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볼게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공시 가격을 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해보셔야 돼요. 자기 아파트가 공시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공시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세금이 나오는 걸 보거나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1억을 아직 다 1억이 되지 않았던 아파트들 있죠. 공시지가가 1억이 아직 안 됐던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읍면리에 공시지가가 아직 3억이 안 되던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시지가 쳤죠. 음, 여러분 이건 뭐죠? 음, 일단 할 일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국토교통부가 나와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누르세요. 누르면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오늘 12시부터 된 거예요, 00시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정기 공시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4월 5일까지고요. 여태까지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돼요. 야, 우리 아파트 하나도 오른 거 없는데 그게 왜 올리냐? 억울하다. 이래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들어간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간략히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뭐, 상계주공 10단지 해볼까요? 아무거나. 상계주공 10단지. 자, 노원로 564죠. 치면은 여러분 여기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에 상계주공 10단지 여러분 아파트를 쳐요. 아파트를 치면은 눌러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단지 정보의 주소가 나와요. 도로명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도로명 노원로 564 아시죠?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564 서울시 노원구 니은이죠? 노원로 지금 없잖아요. 보면은 대충 그럼 노원로 그냥 눌러요. 쭉 보면 상계주공 10단지 저층이 있고 고층이 있는데 이건 해당 단지 소유자분이면 다 아세요. 고층. 뭘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1006동에 뭐 한 중간층 한 809호 이런 거 808호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보면은 나와요. 보이시죠? 뭔 뜻이냐면 작년에는 2억 2,700이었던 게 3억 1,800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과거에 2019, 2018, 2017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대충 여러분? 여러분 이거 대충 따져도 한 50% 올랐죠. 2억 2,700이 50%가 1억 1,000이잖아요. 1억 1,000을 얹으면은 뭐 좀 오버가 되긴 하는데 한 40%에서 50% 사이가 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이 공시지가는 제가 지금 자료 없이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세금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건보료나 기타 등등 다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어떤 특정 금액의 뭐
닿냐 못 닿냐 이런 거가 기준이 되는 곳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가끔 지금 아직 주택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안산주공, 안산 그린빌 18단지가 있다고 쳐요, 우리. 자, 안산 그린빌 18단지를 가면은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동호수 공시가격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다 떠요, 여러분. 공시가격이. 1801동에 101호부터 805호까지 공시가격이 다 떠요. 쭉 살펴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1806동에 301호. 자, 여러분. 안산에 주공 그린빌 18단지 1806동에 301호는 지금 공시지가가 9,97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택이 많은 분도 취득세 1.1%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를 검색을 해보자고요. 주공 그린빌 18단지 1806동 301호 어떻게 되는지 단지 정보를 보시면 단원구 초지 1호 14요. 단원구 초지 1호 14. 경기도 안산시 초지 1호 주공 그린빌 18단지 1806동 301호 어떠세요?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공시지가가 9,97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얼마예요? 1억 100만 원이 돼요. 1억 원까지는 돼요, 여러분. 1억 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1억 원, 1억 원까지, 1억 원 이하니까 1억 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데 1억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계세요. 자, 내가 2021년 2월 1일에 계약을 해요. 안산 그린빌 18단지 1806동 301호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이 집주인분 멀쩡히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이 좀 뒤로 늦게 잡아서 5월 1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현재 2주택자야.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그대로라면 9,970만 원. 9,970만 원. 1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1%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게 4월 29일 이후라면 잔금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 1억 100만 원이니까 1억 이상이죠. 그럼 몇 프로가 돼요? 12%에다가 아시겠지만 10%가 더해지죠. 농특세가 더해져서 13.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 될까요? 대략 제가 계산해봐도 세금을 한 1,500 정도는 더 내게 되시지 않을까요? 대략 한 1,500? 1,300, 400을 더 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버퍼링이 심한가요? 이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요거는 진행이 돼서요. 계속 버퍼가 있나 봐요. 저는 지금 연결 상태가 좋다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녹화를 했다가 다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역시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올려서 녹화본은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요거 종료하는 대로 바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계약을 해놓고 4월 29일 이후가 잔금이다.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9천만 원대였다. 좀 많이 오른 데는 8천만 원대였다. 이런 데가 갑자기 공시지가 1억 이상으로 갑자기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지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반드시. 자, 그리고 케이스가 또 있어요. 보세요. 고촌읍에 가면은 이 강변마을에 소형평수단지가 어차피 기룬 2단지랑 강변마을 청도솔림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요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요 아파트 고촌 김포 고촌읍에 있는 강변마을 청도솔리움 아파트는요, 예를 들어서 101동의 중간층을 볼게요. 그럼 공시지가가 2억 4,800, 2억 4,800이에요. 102동도 2억 4,800, 103동도 2억 4,800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고촌읍이에요. 읍면리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읍면리는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그죠?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나중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면제예요. 단 공시지가 3억 미만일 때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이한지 미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3억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요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고촌읍이고요. 고촌읍인데 읍면리는 예외사항이 있고 읍면리는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다주택자 기준이겠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면제인데 얘가 만약에 공시지가 3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 면제 대상에서 나갑니다.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검색을 해봐야겠죠? 단지 정보가 김포시 신공리 33이에요. 보시죠. 경기도 김포시 신공로 여기 있죠. 청도솔림 아파트 아까 101동에 뭐 중간층 아무거나 한 1102호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2억 4,800이었는데 2억 9천으로 올랐죠. 이러면 얘는 아직도 만약에 내가 2년이나 3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주택이 몇 개 있다. 그런데 얘가 과연 양도세 중과세 면제 대상인가 봤을 때 아직은 면제 대상인 거죠. 왜냐면 어쨌건 읍면리에 속해 있고 공시지가 3억 원 미만이니까. 원래 예전에 읍면리에 있는 아파트는 잘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장 제일 중요한 분들은 내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어서 취득세, 중과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지만 잔금이 4월 29일 이후인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매도를 계획을 했는데 읍면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공시지가 3억 인근에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넘어가면 양도세 중과를 받아야 되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특히 계약을 하신 분들은 지금 공시지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잔금일을 바꾸던 어떤 자기만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세금은 당연히 마땅히 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합법적인 방안에서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맞거든요.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제가 검색해봐도 뭐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는 뭐 다 아실 텐데 세종시에 뭐 새로운 것도 볼까요? 뭐 세종로 새롬일 텐데요. 찾아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세롬동에 더샵 힐스테이트 이런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세롬 중앙로 90이네요. 세롬 중앙로 90 있나요? 세롬 중앙로 90 아무거나 해볼게요. 뭐 1010동에 뭐 1601호 여기 보시면 이게 4억 7,500 하던 게 지금 7억 5,400이 됐습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50%가 넘게 올랐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밑에 이렇게 보면은 2019년, 2018년, 2017년이 안 나오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정말 많이 오른 건데 이렇게 공시 가격이 급속도로 오른 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안 오른 데도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떨어진 데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똑같진 않거든요. 뭐 일부 아파트 단지는 너무 최근에 가격이 오른 데조차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오르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늘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녹음을 한 다음에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원래는 좀 기사를 몇 가지 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녹화 방송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한 김에 녹화 방송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시스템이나 뭐 기타 등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 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 만드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이쪽 동네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이제 이 중요한 시간을 날리지 않도록 괜히 시간 날리시면 저만 죄송하니까 백그라운드 재생이 또 있구나. 어쨌건 이 조금만 더 내용을 추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 백그라운드 재생은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걸 다시 올리면은 이게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는 방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다 보여야 되거든요. 밑에 2018, 2019, 뭐 2017, 2018, 2019 쭉 봐서 요번 올해 한 해 이 공시지가가 거의 점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서울, 경기도는 말할 거 없고 뭐 세종시나 이런 데는 검색을 다 해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엄습을 하겠죠.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고 종부세도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거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건 외국 사례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월세나 전세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를 많이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런 감정에 썩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보유세랑 종부세, 그죠? 보유세랑 종부세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말로 이거 세금으로 혼나고 있어요. 특히 뭐 지금 수입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요. 진짜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집 가진 사람들 혼내주고 있어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이거 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직접 많이 뵈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집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집 가지신 분들이 이미 집값 올라서 돈 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듯해요. 세금으로 다 나가요. 양도세도 비싸고 보유세도 비싸고 취득세가 비싸니까 더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세금 때문에 다 힘들어지실 거예요. 지금 뭐 아니다 하셔도 세금 때문에 집 가지신 분들 다 힘들어질 거고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 방송을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러분이 집 가지신 분들을 싫어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솔직히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 가진 걸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죄송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언젠가 자기 집 마련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세입자로 계시다면 그 집은 집주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집주인은요, 세금이, 보유세가
절이 비싸지면 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다. 내 세금이, 그러니까 이 집을 갖고만 있으면 내 월급이 깔아 뭉개질 정도로 비싸다. 내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팔아버려라. 집값 떨어지게.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건데요. 어차피 집값이 떨어져도 안 사는 분들은 못 사요. 더 떨어질까봐.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전세나 월세가 물건이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집을 갖고 편하게 갖고 있어야 편하게 전세나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면 전세나 월세를 놓을까요? 안 놓죠. 전세나 월세를 안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놓거나 올리죠. 아마 특히 월세를 올리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월세가 없고 전세가 없고 매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 나가봐라 많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냥 본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틀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우리 동네 지금 매물 쌓이고 폭락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맞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월세 전세가 없지 않아요? 그죠? 보유세가 비싸서 돈이 안 남는데 누가 월세 전세를 놔요? 그리고 매물이 많을 수가 있어요? 팔면 양도세로 뺏기는데 누가 팔아요? 월세 전세 매매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호가를 올려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안 보시고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만 듣고 흥분하시는 거예요. 저 집주인은 집값을 왜 이렇게 비싸게 부르지? 저 사람은 전세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리지? 저 사람은 월세를 많이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이게 아니라 올리는 이유가 있고요.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올리는 이유는 세금이 비싸졌기 때문이고요.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을 빼먹으세요. 물건이 많으면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물건이 많으려면 세금이 비싸지 않아서 거래가 자유로워야 돼요. 전세가 많으려면 집을 가진 집주인이 부담이 덜해서 서로 전세나 월세를 놓기 위해 시중에 매물을 내놔서 서로 경쟁이 붙어야 돼요. 세금을 비싸게 하면 매매나 전세를 내놓기가 어렵죠. 그런데 세금이 비싸니까 호가를 올리고 싶어지는데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물건이 없기 때문인데 물건이 없는 이유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집에서 혼자 공부를 안 하면 이 연결고리가 서로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가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방식이에요. 인간의 생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으실 수도 있고 멍청한 소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옷을 입어서 외부에 어떤 뭐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가죽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원시인 때. 그게 수풀을 지나가다 보면 막 살에 쓸리고 독이 옳잖아요. 그런 보호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기피하는 심리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피부가 쓸리거나 약간 꺾이거나 보호대, 보호장구, 안전한 자동차 이 모든 게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어떤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큰 차, 안전한 차, SUV, RV, 그리고 뭐 스포츠 기능복, 두꺼운 옷, 방한복, 따뜻한 집 전부 다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명해온 것들이에요. 그죠? 하물며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돈, 나한테 돈, 금전적으로 올 수 있는 피해를 사람이 기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로 살아도 되고 월세로 살아도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집을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삶을 제가 감히 판단할 주제도 안 되고 다 존중하는데 거꾸로 집을 가진 분들도 좀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금이 비싸니까 무서워서 팔 거야. 그건 본인 기준이에요. 정말로. 정말 본인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기랑 다 똑같이 사고하지 않아요. 대중의,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돈을 가진 사람들과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갑론을박 많잖아요. 그죠? 이제 세금 매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고 언제 팔고 싶고 세금 때문에 위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어요. 한 가지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 일단 안 파는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집을 팔아서 돈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고 다음 집을 못 사잖아요.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건데 이분들이 보유세가 무서워서 물건을 던질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싸게 던질까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시장을 봤을 때 저런 매물의 출현이 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5월 31일까지 잔금을 쳐야 되는데 지금부터 급하게 부랴부랴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까지 올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세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건 이렇거나 저렇거나 국민의 투표로 뽑아진 정부이고 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합법적으로 입법이 됐을 때는 따라야 돼요. 탈세는 안 됩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던지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던지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상담을 하지만 막상 이게 세금이 무서워서 던질라 그러면 양도세가 더 무섭죠. 안 오른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게 파는 게 맞을까 안 파는 게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히려 요즘 파는 분들은 비과세들이에요. 정말로. 제 상담은 그래요. 세금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비과세가 되니까 파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거 팔고 저거 살 때 비과세가 되는 분들은 지금 파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안 되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나오고 노트북도 나오고 스마트 자동차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빵이 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매물이 나오는가를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초점은 뭔지 아시죠? 지금 초점은 공포예요. 무섭지, 세금이 무섭지, 집을 내놨는데 이게 얼마나 통하는지는 여러분 이 공포에 의해서 팔게 하는 전략이 지금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는 거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이걸 팔게 만들라는 게 지금 처음이냐고. 처음이 아니죠. 몇 년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태까지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버퍼링 있죠? 요거 제가 바로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 기사 같이 읽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열대가 오늘 방송 뭐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요거 나중에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 남기려고요. 그래서 아까 확인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 따라서 네이버 키고 다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고 4월 4일까지인가 이의 제출 기간에 이의 제출해 보실 수도 있어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의 제출해 보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4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이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단 잘 확인을 하시고 오늘 방송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요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지금 끄고 바로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근데 백그라운드는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시 올리면은 엉망이에요, 엉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녹화본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검색해 보시고 혹시나 사고 안 치시게 조심하시고 내가 이 세금이 감당 가능할까 반드시 계획을 해보시고 이 세금 매물이 나올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과연 나올까? 시간이 이렇게 급박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게 진짜 나온다면 왜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의견에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버퍼링이 아마 다음번에 좀 안심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녹화본으로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끝을 내야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